감히 고모님을 사칭하고 무사할 줄 알았어? 다시는 한국 땅을 밟지 못하도록 할 테니까 각오해. 공대숙의 충격적인 정체가 밝혀진 후 미국으로 추방당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미녀와 순정남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말이 돼? 공대숙의 목소리가 거칠게 터져나왔습니다. 마치 천둥 소리처럼 울리는 목소리에 공진택은 고개를 들었지만 공대숙의 눈에는 그의 눈빛이 더 답답하게만 보였을 뿐입니다. 공진택은 침착하게 앉아 고모님의 눈을 피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모님, 공진단은 그릇이 안 됩니다. 공씨 가문을 이끌 능력이 없고 그 성격으로는 회사까지 위험에 빠뜨릴 겁니다. 그러나 공대숙은 그런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테이블을 쿵쿵 치며 진단이 아니면 누가 있어? 고필승? 그 애가 무슨 핏줄이 있다고 이 집안을 물려받아? 공대숙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고모님, 공씨 집안을 지키려면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핏줄만으로는 안 됩니다. 공진택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공대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핏줄이 중요하지 않다니 진택이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럼 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네가 받은 이 모든 유산이 의미 없다는 말이야? 공진택은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혼란을 감추기 위해 애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모님, 아버지의 유산은 핏줄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업적 때문입니다. 고필승이는 그 업적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공대숙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고필승이? 그 애는 내 핏줄도 아니잖아. 수연이가 애까지 낳고도 숨긴 그 아들을 내 자식처럼 받아들이겠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니까. 공씨 가문의 자존심은 어디에 있니? 공대숙은 몸을 떨며 공진택을 향해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그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공진택은 고모님의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공진택은 고모님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고모님,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필승이는 제 아들입니다. 핏줄이 아니라도 제 아들로 키울 거고 이제 그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겁니다. 너 정말 미쳤구나. 공대숙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집안은 결국 내 손으로 망하게 될 거야. 진단이야말로 공씨 가문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어. 공진단이 아니면 공씨 가문은 끝장이야. 공진택은 더 이상 고모님의 말을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고모님, 진단이가 공씨 가문을 이끌 사람이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공진단은 이미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고모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성격으로는 회사까지 위험에 빠뜨릴 겁니다. 공대숙은 공진택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공진택, 너 정말 그러면 안 돼.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야. 이 집안의 명예와 전통을 지켜야 하는데 네가 그걸 망치려고 하는 거야. 공진택은 조용히 고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모님, 전 이 가문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릴 겁니다. 필승이가 이 가문을 이어받는 게 최선입니다. 공대숙은 분노에 가득 차 손을 부들부들 떨며 공진택을 향해 윽박질렀습니다. 너 정말 내 아버지의 뜻을 배신하는 거야? 돌아가신 내 아버지가 이걸 알면 무슨 말을 할 것 같아? 네가 내 아들 하나 살리려고 이 가문을 망치고 있는 거라고 말할걸? 공진택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고모님, 저도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가문을 위해 새로운 결정을 내릴 때입니다. 필승이는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공대숙은 복잡한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오빠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생각이었습니다. 공진단이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은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공진단이 아니면 안 돼. 공대숙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바로 홍혜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진단이를 위해 뭔가 해야겠어. 홍혜교는 공대숙의 다급한 목소리에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고모님? 공대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공진택이 고필승이를 후계자로 삼겠다고 하는데 절대 그럴 수는 없어. 공진단이를 후계자로 만들려면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해.
홍혜교는 잠시 침묵하더니 무겁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진단이를 위해 우리가 뭔가 해야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대숙은 결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일단 내가 단식 투쟁을 하겠어. 공진택이 나를 그냥 두지는 않을 거야. 네가 뒤에서 지원해줘.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성공시켜야 해. 홍혜교는 공대숙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알겠어요. 저도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진단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예요. 공대숙은 홍혜교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좋아, 반드시 공진단이를 후계자로 만들 수 있어. 다음날 공대숙은 공진택의 집 앞에 앉아 단식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겠지, 공진택. 네가 내 말을 무시한다면 이 집안은 결국 파멸을 맞게 될 거야. 공대숙의 결연한 목소리는 공진택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공진택은 고모님의 단식 투쟁 소식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고모님이 왜 이러시는 거지? 이러면 안 되는데. 공진택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모님께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공진택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공대숙의 단호한 태도가 공진택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공진택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회장실 의자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공대숙의 단식 투쟁이 길어지면서 압박감이 점점 커지고 머릿속이 복잡해져 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고필승을 양자로 드리겠다고 결정하면 고모님의 반발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고민이 깊어질수록 공진택의 심장은 점점 더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회사를 위한 올바른 결정이 고필승을 후계자로 세우는 것이 분명하지만 공대숙의 강력한 반대가 큰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공대숙의 날카로운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공진택, 네가 공씨 집안의 혈통을 이렇게 가볍게 여긴다면 그게 과연 내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겠어? 공씨 가문의 자존심은 어디에 두겠다는 거야? 공진택은 이 말에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공대숙의 집착 어린 말투가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정말 고모님 말처럼 핏줄이 이토록 중요한 걸까? 공진택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히고 설켰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을 정리하려던 찰나 컴퓨터에서 알림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진택은 무겁게 느껴지는 눈꺼풀을 들어 올리며 메일함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메일? 메일의 발신자는 공대숙이었습니다. 공진택은 갑작스러운 의문에 빠져들었습니다. 고모님이 미국에 있는 게 아닌데. 찝찝한 마음으로 메일을 열어보았습니다. 메일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진택아, 나야. 나는 지금 여행 중이야. 지금은 전화도 인터넷도 잘 되지 않는 곳에 있어. 걱정하지 말고 모든 일이 잘 풀리길 바란다. 짧고 평온한 문장이었지만 그 말투와 내용은 공진택에게 강렬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금 고모님이 한국에 있는 게 아닌가? 이메일이 가짜인가 아니면 한국에 있는 고모님이 가짜인가? 공진택의 머릿속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공진택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마음속에선 끓어오르는 혼란과 의심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메일을 보내온 사람이 진짜 공대숙이라면 한국에 있는 공대숙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공진택의 머릿속은 수많은 가능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공진택은 다시 메일 내용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여행 중이라 전화도 인터넷도 잘 안 되는 곳에 있다. 공대숙이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공진택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공대숙이 정말로 지금 여행 중이고 한국에 있는 공대숙이 가짜라면 그동안 자신이 겪어왔던 모든 일들이 큰 위선과 거짓말로 덮여있다는 생각에 공진택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라면, 지금 이메일이 조작된 것이라면? 공진택은 다시 한번 메일을 읽어보았지만 그 답은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고모님이 정말 미국에 있고 한국에 있는 사람이 가짜라고 할지라도 공진택은 이 사실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공진택은 혼란스러워하며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이메일을 보내온 사람이 진짜 공대숙이라고 믿어야 하나? 아니면 지금 한국에 있는 고모님이 진짜라고 믿어야 하나? 공진택은 자신도 모르게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복잡했습니다.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공진택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공진택은 답을 찾기 위해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진택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지금 고필승을 후계자로 삼겠다고 선언한다면 한국에 있는 공대숙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짜 공대숙의 음모라면 이 가문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지금 메일이 가짜라면 공진택은 공대숙 고모님을 오해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공진택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고모님을 정말로 믿어야 하나? 아니면 메일을 믿어야 하나? 공진택의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공진택은 분명히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가족과 가문을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의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공진택은 책상 앞에서 조용히 앉아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을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고필승을 불러들여 이 사실을 함께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기로 했습니다. 필승이를 믿어야 해. 우리 가문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필승이뿐이야. 공진택은 그렇게 결심하며 손을 뻗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고필승은 공진택의 연락을 받자마자 한달음에 회장실로 달려왔습니다. 급하게 달려온 고필승의 얼굴에는 염려와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공진택의 목소리에서 느껴졌던 불안감이 고필승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공진택의 심각한 표정이 고필승을 반겼습니다. 필승아, 여기 앉아봐.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 고필승은 눈에 띄는 책상 위의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공진택은 무겁게 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메일을 하나 받았어. 보낸 사람은 미국에 있는 고모님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 공진택은 조용히 컴퓨터 화면을 고필승에게 돌려주며 메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고필승은 공진택이 건넨 화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메일 내용은 간단하지만 그 내용이 담고 있는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진태가 나야. 미국에 잘 도착해서 여행 중이야. 지금은 전화도 인터넷도 잘 되지 않는 곳에 있어. 걱정하지 말고 모든 일이 잘 풀리길 바란다. 고필승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메일이 미국에 있는 고모님이 보낸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고모님은요? 공진택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필승아. 지금 한국에 계신 고모님이 가짜일 가능성도 있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메일 이후로 미국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는 거야. 미국에 계신 고모님이 정말 무사한지, 그곳에서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 공진택은 안타까움과 혼란이 섞인 눈빛으로 고필승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어. 이메일이 진짜일 수도 아니면 누군가의 조작일 수도 있는데. 고필승은 진지하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회장님,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에 계신 고모님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연락이 끊겼다면 그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으니까요. 고필승은 잠시 멈춰서 공진택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한국에 있는 고모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만약 한국에 있는 고모님이 가짜라면 이메일이 진짜인 게 되겠죠. 공진택은 깊이 생각에 잠기며 고필승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렇지, 고필승아. 한국에 있는 고모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내는 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시급해. 그런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고필승은 곧장 대답했습니다. 저한테 생각이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내일이라도 곧바로 공대숙 고모님을 만나보죠. 다음날 아침 고필승은 공진택의 집을 찾았습니다. 긴장된 표정으로 문을 두드린 순간 집안에서 급하게 움직이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필승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공대숙에게 전해지자 단식 투쟁을 하던 공대숙이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고필승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공대숙의 얼굴에는 이미 분노가 가득 차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이 고필승을 향해 번뜩였습니다. 고필승,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 공대숙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감히 이 집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공대숙의 격앙된 말투는 고필승을 향한 불쾌감과 적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고필승은 공대숙의 반응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모님 양자 제안을 거절하러 왔습니다. 고필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모님께서 단식 투쟁을 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건강이 많이 염려되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고필승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대숙은 고필승의 말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걱정돼서 왔다고? 그 말에 내가 속을 줄 알아? 공대숙은 의심의 눈초리로 고필승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고필승의 태도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고모님께서 단식을 오래 하셨다고 들어서 조금이라도 기운을 차리시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왔습니다. 고필승은 손에 들고 있던 포장된 땅콩죽을 내밀었습니다. 공대숙은 땅콩죽을 내려다보며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고필승이 양자 제안을 거절한다고 말한 것이 크게 마음을 풀어준 모양이었습니다. 공대숙은 고필승이 내민 땅콩죽을 받으며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녀석도 내 계획에 따라주고 있구나. 공대숙은 속으로 생각하며 경계를 풀었습니다. 그래, 네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라면 나도 기꺼이 받아들이마. 같이 먹고 가거라, 필승아. 공대숙은 손에 든 땅콩죽을 바라보며 마음이 놓인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필승은 공대숙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고모님,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고필승은 공대숙과 함께 식사할 준비를 하며 속으로 단단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순간이 그토록 중요할 줄 알기에 고필승은 마음 깊이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식사 자리가 마련되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땅콩죽을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공대숙은 숟가락을 들어 땅콩죽을 한 입 떠먹었고 고필승은 그 장면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땅콩죽을 먹는 공대숙을 보며 고필승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진짜 공대숙 고모님이라면 절대 땅콩죽을 먹을 수 없을 텐데 역시 이 사람은 가짜야. 공대숙은 고필승이 가져온 땅콩죽을 아무렇지 않게 먹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필승아, 이 죽이 참 맛있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해주니 고맙다. 네가 내 말을 듣고 양자 제안을 거절하겠다고 하니 이제 내 마음도 한결 편해졌다. 고필승은 공대숙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고모님께서 건강을 챙기셔야 저도 안심이 됩니다. 앞으로도 고모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필승은 더 이상 내색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공대숙의 정체에 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공대숙은 여전히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필승을 바라보았습니다. 고필승아, 이제 앞으로도 내 곁에서 우리 가문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 네가 내 뜻을 따라주니 정말 고맙다. 고필승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모님, 저도 공씨 가문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가짜 공대숙의 정체를 밝히고 이 가문을 뒤흔드는 음모를 끝내기 위한 결심이 고필승의 눈에 불타올랐습니다. 고필승은 공대숙과 함께 식사를 마친 후 조용히 차를 마시면서 공대숙을 관찰했습니다. 공대숙은 여전히 여유로운 태도로 고필승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고필승의 눈은 그 미세한 표정과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땅콩 알러지가 있는 공대숙이 아무렇지도 않게 땅콩죽을 먹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차를 마시는 동안 고필승은 속으로 시간을 세어가며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알러지 반응이 뒤늦게 나타날 수도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해. 고필승은 속으로 생각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공대숙은 여전히 태연하게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땅콩죽을 먹은 지 1시간이 다 되어가는 순간에도 공대숙에게는 아무런 이상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고필승은 이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메일을 보낸 사람이 진짜 공대숙임이 틀림없었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진짜 공대숙이 아니라 가짜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순간 고필승의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이 가짜가 대체 무슨 의도로 이곳에 온 거지? 고필승은 침착하게 마음을 다잡고 공대숙에게 자리를 비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고모님, 차도 마셨으니 이제 가보겠습니다. 고모님께서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고필승은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공대숙은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고필승을 배웅했습니다. 그래 필승아. 앞으로도 내 뜻을 잘 따라주길 바란다. 고필승은 집을 나서자마자 공진택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당장 뵐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필승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공진택은 고필승의 전화를 받자마자 그를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고필승이 도착하자 공진택은 그를 맞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필승아? 무슨 중요한 이야기인지 들어보자. 고필승은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메일을 보낸 사람이 진짜 공대숙 고모님이 맞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공대숙 고모님은 가짜입니다. 의료 기록을 확인해보니 공대숙 고모님은 땅콩 알러지를 갖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땅콩을 먹으면 금세 호흡 곤란이 올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어서 병원에 응급으로 입원한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땅콩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 공대숙 고모님이라면 절대 땅콩죽을 먹을 수 없을 텐데 오늘 그분이 아무렇지 않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공진택은 고필승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가짜라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가짜가 우리 집안을 어떻게 흔들어 놓았는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구나. 공진택은 분노와 함께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 가짜를 당장 추궁해야겠어. 공진택은 바로 공대숙을 불렀습니다. 공대숙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은 채 공진택 앞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공진택의 표정이 날카로워지자 공대숙의 미소는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심각해 보여? 공대숙이 물었습니다. 공진택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모님 고필승이가 가져온 땅콩죽을 먹었지요? 근데 왜 고모님께서 아무렇지 않은 거죠? 고모님은 땅콩 알러지가 있잖아요. 공진택의 말에 공대숙은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공진택은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모님이 맞다면 어떻게 땅콩죽을 드실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이 설명이 안 됩니다. 공대숙은 당황한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공진택 그게 내가. 그러나 변명을 하기도 전에 공진택은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진짜 고모님은 지금 미국에 계십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야? 왜 우리 가문에 이런 짓을 했지? 가짜 공대숙은 공진택의 압박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공진택의 추궁에 의해 진짜 정체가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고필승은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가짜는 오랫동안 공진택의 신뢰를 속이며 가문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공진택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이유로 이곳에 왔든지 간에 이제 더는 우리 가문을 속일 수 없어.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다시는 한국 땅을 밟지 못하게 할 거야. 가짜 공대숙은 완전히 무너진 표정으로 공진택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끼며 고필승과 공진택의 시선을 피하려 했습니다. 결국 가짜 공대숙은 한국에서 쫓겨났고 이로써 공진택과 고필승은 가문을 뒤흔들었던 큰 위협을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가짜 공대숙을 조종했던 배우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고필승과 공진택은 그 배우를 밝혀내기 위해 더욱 결단력 있게 움직일 준비를 하였습니다. 고필승의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